상반기 때는 내가 조금 몸을 움직여서라도 잘 찾아보시게 되면 좋은 성과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누군가의 막 안 좋은 그런 것들 뉴스를 듣고 내가 무턱대고 나의 그런 한계치를 넘어서 예를 들어 투자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거는 금물이니까 꼭 명심하셨다가 나의 한도 범위 내에 변동을 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오늘 2025년 월사는 하반기 요구 플라이트 분들을 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 또 신점과 또 이제 0점으로만 이렇게 공수를 내려주잖아요. 네. 그리고 플라이트 분들 한번 저희가 떠올려 봤을 때 이분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실까요? 이분들은 진짜 뭐랄까 양갈래로 딱 갈려져,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약한 사람은 좀 드물고 되게 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대나무도 무너지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게 내 주장만을 이끌고 가셨던 분들이 어떤 고비에 왔을 때 팍 무너졌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띠가 호랑이띠예요. 그래서 초년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 호랑이띠로 태어났으면 사주팔자가 세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그 딸아이들은 엎어놓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있었잖아. 근데 이 호랑이띠들이 자기 그런 성향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년에 엄마 아빠에 대한 속을 새겼다라든가 막 약간의 그런 방황을 했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에 딱 턴을 하면 내 자리를 저기를 딱 지키고 가는 게 또 호랑이띠거든. 그래서 이분들은 내 중심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고집이 되게 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갈이를 자주 해서라도 꼭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띠가 또 호랑이띠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산적인 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없다라기보다는 있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럼 선생님,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도 강하면 부러진다 이런 네. 말이 있는데 호랑이띠 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부러지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자기의 그 고집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그냥 흘러듣는 거야. 내가 맞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무조건 질주를 하거든. 네. 근데 그때 내가 막 숨이 차올 때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하면 한 템포를 쉬어야 되잖아. 근데 그 한 템포를 못 쉬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내가 숨이 컬떡컬떡 살다가 보면 내가 쓰러지죠. 이 양반들이 겪는 과정 중에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거든. 네. 그래서 조금 숨을 고루고루 쉬면서 내가 달릴 땐 달리고 좀 멎을 땐 멎이고 이런 거에 완급 조절을 잘 했다라고 하게 되면 40대가 됐던 50대가 됐던 그 완전체를 딱 이루고 지금 편하게 가신 분들 되게 많은 띠가 50대거든요. 근데 사주 생년월일이 높기 때문에 사주공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들이 조금은 있단 말이야. 인생에 있어서 굴곡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유독 자기만의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직진으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차가 끼어들면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감지를 못하고 그냥 가니까 위험이 항상 따라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완급 조절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호랑이띠들이.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 그래도 이분들만이 다른 12띠로 딱 비교해봤을 때 호랑이띠 분들만이 지니고 태어나고 있는 이런 복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은 사실 인복에 대한 것들, 사람복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약해요. 그렇지만 왜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쟁취를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되게 강하게 강하게 태어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왜 재테크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건물이 됐던 집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 보는 눈 있잖아. 그 눈, 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태어났어. 이 양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진짜 정말 싸게 내가 들어갔는데 그 당첨이 돼서 들어갔는데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그게 지금 눈덩이처럼 나도 지금 부자가 됐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 띠가 또 호랑이띠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왜 돈이 굴러가는 방향을 찾아가는 쪽으로의 촉은 상당히 좋아.
이 양반들이. 네. 희한해. 그러니까 아 저런 데다 뭐하러 샀어.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내가 거기 가야 될 것 같으면 가. 근데 그게 나중에는 노른자가 돼버리는. 실제로 우리 단골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랑이띠들은 어떻게 되면 돈을 굴릴 수 있는 재테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진짜 영특하게 뛰어나. 머리가 좋으신 분들. 오,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또 어떤 변화를 찾아오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범띠분들 전반적인 2025년 을사는 하반기 운세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변화 변동이 조금은 찾아든다. 내가 앉은 자리에 있어서 안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떤 그 모험 뭐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또 다른 거에 대한 눈을 돌리고 그러면서 변화를 느끼는 그런 시기가 찾아들었다. 근데 단 그랬을 때 무리하게 내가 뭔가를 벌린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 내에서 하셔야지 너무 무리하게 했을 때는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아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변화 변동을 잘 찾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병오년에는 내가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 변동에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았을 때 주저앉기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조금 발품을 더 팔아서라도 내 거를 좀 찾아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범띠분들 중에서 현재 뭐 어떤 일적인 부분이든 뭐든 좀 답답해서 이거 내가 계속 지속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계속 한번 파봐라. 좀 네, 파봐라. 왜냐면 답답하다 해서 멎은다라기보다는 내가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찾으면 이분들은 돌파구를 찾아가는 그 시기가 하반기거든. 그렇게 되면 내가 돌파구를 찾아서 갔을 때 변동을 딱 쳤을 때 거기서 조금은 우왕좌왕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 받쳐주는 기운이 분명히 찾아들거든요. 그 기간이 좀 그렇게 길지가 않고 짧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이 내가 이거면 이거다 물면 안 놓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무턱대고 하라기보다는 나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변동을 친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선생님 호랑이띠 분들 아무래도 제일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금전운이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금전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생년월일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띠여도 힘든 분들도 있거든.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대중에 또 여러 그 가정을 겪어본 결과 이분들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것도 있고 문서적으로도 문서가 따라지시는 분들 내가 아까 변동 얘기했었잖아요. 이 변동에 있어서 문서를 좀 잘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돈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 부분에 있어서 문서라든가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면 뭐 너무 무리수 안 던지고 내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돈으로 연관지면서 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동에 문서운이 있다라고 어디선가 들었다, 조언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조금 다리품을 파서라도 잡아라. 이분들 하반기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는 만큼 정말 자세하게 본인 의사 어떤지 확인하는 게 또 제일 정확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이분들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부분들을 하반기에 유념하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은 물론 이제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자기만의 생각 주장이 너무 뚜렷해서 이렇게 한 우물로 파고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조금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조금 남의 말도 조언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조금 뭐랄까 이게 너무 버거울 것 같고 이게 나한테 너무 무리수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한 템포를 좀 쉬셔도 괜찮아. 자, 올해 하반기서부터 풀린다고 했지 올해 하반기에 좋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내년에는 그래도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가 이게 막 성급한 마음에 지금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급하게 가려고 하게 되면 외려 안 좋거든. 요즘 부동산에 대한 뭐 뉴스들 나올 때 보면 지금 사고자 하고 막 연끌을 다시 해야 되나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골머리 아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라든가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다라든가 내가 일단 다리품을 팔아서라도 내가 노력을 해야 그 하반기 때 그런 고비들도 다 넘어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이제 컴퓨터로 보고 이거 이거 괜찮네 어쩌네 해서 결정을 하고 내 고집대로 나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짜 올해 조심하셔야 돼요. 하반기 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호랑이띠 분들이 하반기에 대박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은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호랑이띠 여러분들 그동안에도 숨가쁘게 달려왔었지만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또 주변 사람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또 잘 듣고 참고를 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뭔가를 조금 성장하기 위해서 변동을 갖는다 했을 때에는 그것이 또 지금 당장의 큰 이득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큰 또 이득으로 남아오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내가 조금 몸을 움직여서라도 잘 찾아보시게 되면 좋은 성과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누군가의 막 안 좋은 그런 것들 뉴스를 듣고 내가 무턱대고 나의 그런 한계치를 넘어서 예를 들어 투자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거는 금물이니까 꼭 명심하셨다가 나의 한도 범위 내에 변동을 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